안녕하세요, 첼시 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가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첼시 이적 시장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처 못 달았던, 여기 뜨고 있죠? 여기 어딘가 뜨고 있을 겁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런 선수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링크가 진하게 나고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아요. 홀란드도 있고 진짜 심지어 찌라시성으로는 네이마르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이마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첼시 팬들이 한참 뜨거웠을 때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안 좋은 이질이 있어가지고 첼시로 온다는 얘기가 막 있어가지고 그랬던 적 기억하시죠? 첼시에 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정도 급의 찌라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다 제외하고 홀란드는 아무래도 솔샤르와의 관계도 있고 맨유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맨유가 아니면 돌문, 라이프치히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려서 4명의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벤 화이트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 선수는 제가 잘 모르는 선수입니다. 브라이튼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가 있어서 거의 전 경기를 출장하고 있죠. 거의가 아니라 전 경기를 출장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이브리그 선수 치고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하이라이트도 굉장히 많고 분석해 주신 글들도 굉장히 많아서 일단 제가 본 걸 느낀 대로 얘기 드리면 일단 커버 반경, 그게 굉장히 넓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이렇게 협소하게 자기가 맡아야 될 공간만 맡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비 커버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느낌을 받았고, 태클이 꽤 괜찮았습니다. 수비를 할 때 꼭 거친 태클 혹은 이제 공격수를 쓰러뜨려야만 태클이 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이 선수는 볼만 딱 끌어내는, 주마가 정말 태클 잘 들어갈 때는 이제 볼만 딱 건들잖아요. 그런 유형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헤딩도 굉장히 준수하게 따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하이라이트가 헤딩 잘한 거 이런 거 위주로 나가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많은 횟수가 나온다는 건 분명히 이 선수가 헤딩을 잘 딴다는 얘기겠죠. 잘했으니까 나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데인마크, 롱패스 그러니까 제2의 반다이크, 그러니까 챔피언십의 이 반다이크라고 불리는 이유를 대충 알 것 같아요. 반다이크가 장점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를 반다이크급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일단 그리고 수비를 함에 있어서 반다이크처럼 침착합니다. 뚫렸을 때 혹은 벗겨졌을 때 확 당황하는 모습이 아니라 침착하게 다시 수비 커버를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유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으로는 좀 왜소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싸움에서 그렇게 크게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느낌을 못 받아서 약간 크리스텐센처럼 밀려나는 거 아닌지, 일부 리그는 워낙에 더 거친 몸싸움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밀려나는 게 아닌 건지, 그리고 또 연관돼서 2부 리그다 보니까 1부 리그의 그 격차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은 됐습니다. 굳이 단점으로 뽑은 건데 사실 2부 리그에서 활약했던 토모리, 타미, 마운트들이 1부 리그에서 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선수가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가격도 문제인데요. 2천만 파운드에서 2,500만 파운드, 하나로는 200억에서 400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인데, 다니엘 제임스, 맨유의 다니엘 제임스도 있고 첼시의 타미 아브람도 있지만 과연 이브리거에게 그렇게 큰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문도 좀 듭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토트넘이 딱 그 가격 정도를 아꼈다가 잭 그릴리쉬를 놓친 거를 생각하면 벤 화이트에게는 투자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에 보면 벤 화이트가 이미 첼시와의 협상을 위해서 런던에 와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이 영입은 저희가 맘만 먹은다면 확 쉽게 땡길 수 있는 영입이지 않는가, 협상으로는 좀 더 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제레미 보가입니다. (97년생) 코트디부아르의 이 선수는 첼시 유스로 첼시 팬이라면 잘 알고 있습니다. 6년 정도? 6, 7년? 한 그 정도 첼시 유스에 있어서 홈그라운드는 확실히 되는 선수고요. 첼시 프리시즌에는 꼬박꼬박 참석을 하다가 임대를 가고, 꼬박꼬박 참석하다 임대를 가는 등 프리시즌에는 종종 통통 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당시엔 아자르도 있고
마타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이선들이 한동안 6년 동안 굉장히 존재를 했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결국에 이적을 하게 된 선수입니다. 지금 세리에에서 14경기 출전해서 4골 1도움, 굉장히 준수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97년생 윙어가 이 정도 폼을 보여준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장점을 보면 아자르와 같이 드리블을 잘 친다는 것도 있는데, 그냥 드리블을 잘 쳐서 뭐 이렇게 푹픽 쓰러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무게중심이 일단 좀 낮다 보니까 이제 공을 잘 뺏기지 않고 드리블을 잘 치는 스타일입니다. 아자르와 비슷한 점은 페널티 라인으로 바짝 들어가 가지고 패스를 내주든 본인이 슈팅을 하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페널티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게 바로 단점으로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그게 성공 횟수가 그렇게 아자르처럼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드리블로 파고 들어가서 득점이든 뭐 내주는 도움이든 이런 게 확실히 좋아야 되는데, 제레미 보가는 약간 겉도는 느낌도 있고, 첼시 프리시즌 때 제가 유추해 본 걸로는 뭐 폭발적이다, 그리고 뭐 섬세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을 정확하게 받아들인 느낌이 없고 그냥 유스로 기본적으로 드리블을 잘 치는 선수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자르 같기는 하지만 반쪽짜리 아자르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만약에 이적 시장에 급물살을 타서 페드로와 윌리안이 나가게 되고, 나이가 있으니까 페드로와 윌리안이 나가게 되고 오도이 플리식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산초나 자아가 들어온 상황에 뎁스용으로 보가가 오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차하면 주전급으로 이제 발더듬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보지만, 만약에 페드로, 윌리안, 플리식, 오도이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보가를 추가해서 여기서 주전 경쟁을 시킨다라는 용도로 데리고 오는 거라면 반대입니다. 그 정도의 실력은 물론 첼시 유스 출신이고 그래서 바이백도 있어서 데리고 오고 싶긴 하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윙어가 튼튼해서 뭐 이렇게 키우는 식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득점감으로는 조금 회의감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베를리입니다. 첼시 명예선수급이죠. 레온 베를리. 뭐 매 시즌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적 시장만 열렸다 하면 이 선수 이름이 한 번쯤은 거론이 됩니다. 그만큼 이 자메이카 출신 선수는 꽤 많은 이름이 거론되죠. 지금 리그 8경기에서 3골 1도움, 거기다 퇴장 2개가 있는데 그냥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97년생의 제레미 보가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왜 그렇게 평가하냐고 하는데, 베를리는 훨씬 보가보다 빨리 1군 무대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서 조금 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타미를 더 이상 뉴스로 보지 않고, 뭐 플리식을 더 이상 뉴스로 보지 않고,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뭐 그 선수를 어떻게 보느냐도 그 선수에 대한 평가를 높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베를리를 1군으로서 주전감으로서 높게 쳐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으로 보면은 속도를, 이제 가속도가 붙는 드리블이죠. 수비들이 일단 벗겨지면 따라오기 쉽지 않게, 수비 커버가 쉽지 않게 폭발적인 드리블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미넨전에서 그게 많이 도드라졌죠. 확실히 폭발적인 느낌은 갖고 있는 선수다. 세트피스를 찰 정도로 킥력이 굉장히 좋고 왼발잡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윙어에서 굉장히 좋죠. 단점으로는 기복을 타는,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타는 윙어들이 갖고 있어야 될 단점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턴오버를 갖고 있고, 약간 볼 컨트롤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볼 키핑이라든가 뭐 이제 퍼스트 터치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팀의 분위기, 그날 경기의 분위기, 그리고 본인 컨디션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기복을 좀 많이 타는 선수입니다. 베를리는 항상 이게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좀 비쌀 것 같다라는 얘기, 뭐 확실하게 가격이 딱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레버쿠젠이 어느 가격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지금 윙어들을 대충 유추해 봤을 때 베를리도 그 정도의 가격을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서 이거라면 자아와 산초보다는 뭐 그렇게 본인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크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럼 EPL에 있고 EPL의 잔뼈가 굵은 자아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홈그라운드 적용되는 자아가 훨씬 우리 첼시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베일리 역시
이적설은 나고 있지만 첼시가 영입하지 않을 것 같고, 영입이 되더라도 좀 걱정이 많은 선수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티모 베르너입니다. (96년생에) 180cm에 75kg. 키가 그렇게 큰 선수도 아니고, 공격수 치곤 그렇게 키가 큰 선수도 아니고, 체구가 그렇게 다부진 선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영상을 보고 뭐 이렇게 경기를 봐도 호리호리한 모습이 강합니다. 장점은 뭐 말할 게 없죠. 18골에 4도움, 리그 이제 공동 1위, 득점 공동 1위이기 때문에 뭐 득점력 면에서는 뭐 갖추고 있습니다. 뭐 레반도프스키와 더불어 공동 1위를 할 만큼 골 결정력을 의심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득점들의 대부분이 스피드를 이용한 득점이기 때문에 투톱 체제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피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침투해서 들어가서 득점을 해버리는, 득점은 또 침착하게 잘 득점하는 선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빠른 공격을 추구하는 램파드 축구에는 부합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바이아웃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언론에 딱 공개된 건 아니지만 뭐 대충 이제 기사들을 유추해 보면 4천만 유로에서 3천만 유로 정도, 그러니까 한 500억, 600억쯤에서 한 300억, 400억 사이 어딘가에 금액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티모 베르너는 이 실력에 굉장히 저렴하게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역시 피지컬입니다. 제가 타미 아브라함의 경기를 볼 때마다 키는 큰데 피지컬이 조금 얄싸하다 보니까 이 샌드위치 당하거나 혹시 공격수한테, 이 수비수한테 크게 밀려났을 때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타미 아브라함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지컬적으로 불안하니까, 워낙에 잉글랜드 축구가 강하게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베르너 역시 이런 걸로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또 스피드를 이용하는 선수는 이제 파울로 끊으려고 들잖아요, 이 수비수들이. 그래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고, 원톱 체제에서도 이 선수가 어울릴지도 걱정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라이프치히라는 팀에 그냥 하나의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라이프치히가 약간 팀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팀의 하나의 부품으로서 잘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선수 개인이 어디에 갖다 놔도 잘하는 것인지, 약간 어디에 놔도 잘할 것 같은 선수가 수아레즈 뭐 이런 선수 있잖아요. 팀을 옮긴다고 해도 잘하고 잘했고 잘할 것 같은 선수가 있는가 하면 그 팀에서만 잘 돌아갈 것 같은 선수가 있는데, 베르너는 후자가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금액 경쟁을 붙어야 된다, 바이아웃이 뭐 그게 뭐 루머였고 제대로 된 이제 오퍼를 받아야 한다면 이건 영입 경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있고 뭐 맨시티도 있고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한정적인 금액, 물론 2,500억 더 달라 뭐 하면 로만이 그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겠지만, 뭐 마냥 쓸 수 없잖아요. 뭐 4천억, 5천억, 6천억 이렇게 마냥 쓸 수 없기 때문에 탐이라는 확실한 1옵션 공격수가 존재하는 첼시에서 큰 금액을 들여서 이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생각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전체적으로 첼시에서 이적설이 나는 선수들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의 찌라시성에 가까운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근접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제가 괜찮게 본, 제 눈에 많이 들어왔던 이적설 4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첼시가 전체적으로 불안한 곳을 어딘지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비도 그렇고 윙어들도 그렇고 공격수도 그렇고, 중원을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램파드 감독은 보강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램파드 감독의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아스날전, 토트넘전을 치르면서 첼시의 부족한 면이 또 드러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램파드 감독이 영입하고 싶은 선수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램파드 감독은 지금 유스 체제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수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 링크가 뜨는 선수들이 어리고 라이프치, 레버쿠젠, 여기 리즈 유나이티드 이런 식으로 첼시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부르려면 부를 수 있는 팀들에서 선수를 빼오려는 것은
일단 스타 선수를 데리고 와서 팀 분위기를 망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제대로 된 선수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알짜 선수들 데리고 와서 다시 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저도 뭐 스타 선수 하나가 와갖고 팀 분위기를 아예 흐려버리는 것보단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타미 재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타미가 2배가 넘는 금액을 이제 제시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알아보고 영상을 만드는 대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